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입증된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RAS 망상활성계라는 필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거리에서 그 차가 많이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차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 정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면 관련된 기회와 정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은 이런 원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크게 잡으면 뇌는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월 3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성취감, 자부심을 미리 느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꾸준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짐 캐리, 오프라 윈프리, 윌 스미스 같은 유명인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짐 캐리는 무명 시절 자신에게 $10,000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고 실제로 그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기는 가장 강력한 목표 달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000번씩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월 1000만 원을 번다처럼 현재형으로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달성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1000번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100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0번, 점심시간에 400번, 저녁에 300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리의 진동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소리는 파동이며 이 파동이 우리의 세포와 에너지장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뇌파가 변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영업사원은 나는 최고의 영업사원이다 라는 문장을 매일 1000번씩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회사에서 1위를 달성했고 1년 후에는 독립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말하기의 또 다른 장점은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이거나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감정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말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100번씩 목표를 쓰는 것은 총 10,000번의 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김승호 회장과 헨리체 회장 같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영상 쓰기는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A사 용지 한 장에 10번씩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차 늘려가면서 100번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들여 또박또박 쓰는 것입니다. 빨리 쓰려고 휘갈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영상 쓰기를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숫자나 날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2025년 12월까지 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처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일 영상 쓰기의 놀라운 점은 중간쯤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쓰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은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는 문장을 100일 동안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펙을 쌓고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글쓰기가 그의 모든 행동을 목표 달성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영상 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감사 일기와 함께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표를 쓴 후에 현재 감사한 것 5가지를 추가로 쓰면 풍요로운 마음 상태에서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핍감이 아닌 충만함에서 시작하는 목표는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100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고 싶다면 새로운 목표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각화는 올림픽 선수들이 사용하는 정신훈련법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페마라이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를 실제로 치는 것과 머릿속으로 치는 것이 뇌에서 비슷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오감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때의 소리, 냄새, 촉감, 맛까지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에 이사한 모습을 상상한다면 현관문을 여는 소리, 새 집의 냄새, 마루의 촉감까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5분 정도 집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시각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더 강하게 연결되고 내가 실제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운동선수는 부상으로 6개월간 훈련을 못했지만 매일 시각화 훈련을 했습니다. 복귀 후 놀랍게도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각화의 힘입니다. 몸은 쉬었지만 뇌는 계속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모아 보드를 만들고 매일 보면서 시각화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디지털 비전 보드를 만들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100일몽과 다릅니다. 목적이 있고 구체적이며 감정이 동반된 의도적인 정신 활동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일기는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가지도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보다는 아침에 아내가 만들어준 따뜻한 커피에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담았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놀라운 효과는 뇌의 신경과 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뇌가 긍정적인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입니다. 한 CEO는 회사가 어려울 때 감사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고객들에게 감사하고 작은 성과에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1년 후에는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감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는 또한 관계를 개선하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가족이나 동료의 좋은 점을 찾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놀랍게 개선됩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던 에너지를 감사로 바꾸면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와 함께 감사 명상을 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눈을 감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감정에 잠기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이 감사를 느끼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의식입니다. 결핍감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4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직장인 A씨입니다. 그는 나는 연봉 1억 원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4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처음 연봉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이직과 부업을 통해 실제로 연 1억 원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40대 주부 B씨입니다. 그녀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상 쓰기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매일 시각화하고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3년 후 그녀의 첫 책이 1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대 대학생 C씨입니다. 그는 나는 글로벌 기업의 CEO다 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4가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해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차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30분은 소리내어 말하기, 점심시간 10분은 시각화, 저녁에는 100번 쓰기와 감사일기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가지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끌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21일간 실천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정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만을 위해
고통스럽게 실천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매일의 실천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원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됩니다.